안녕하세요. 배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R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에 R 커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R 커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나서 R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주피터 노트북 R 커널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뜨는데, 여기서 github-ir 커널을 누르시면 지금 github 사이트로 들어가고 ir 커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시면 R 커널을 설치하는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코드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 IR 커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R 커널 for Jupyter라고 해서 R 커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로 설치를 하려면 RStudio를 켜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RStudio를 켜겠습니다. 제가 미리 켜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패키지 이름이 있고요. 이 3개를 다 설치하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 이름 이렇게 3개를 써놓고 이거를 ipython.pack 이라는 오브젝트에 제가 담아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3개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install.packages를 사용할 거고, IR 커널이 실제로 이 사이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지금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 세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require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고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에러플라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플라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 결과가 리스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리스트가 아닌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unlist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지금 필요한 패키지를 로딩 중입니다 하고 3개의 패키지 이렇게 이름이 뜨고 그 밑에 true가 뜹니다. 이렇게 true가 되면 이 3개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R 커널이라는 패키지 안에 install spec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실제로 쳐보겠습니다. install spec 이렇게 치면 인자는 이제 user equal true, 그러니까 옵션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디폴트인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나콘다를 다운받으면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install for 해놓고 위에는 이제 just be, 밑에는 all user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옵션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제가 just me를 그때 클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user equal true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컴퓨터 사용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R 커널이 설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설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이제 끄고 제가 CMD 창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트로 이제 접속이 됐고, 알이 깔려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노트북스가 있고 이 밑에 파이썬 3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R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R 커널에 대한 설치는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이어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R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R을 사용하려면 이제 R 커널을 설치를 해야 이제 되고요. 이제 R 커널을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New를 누르시면 노트북 밑에 파이썬 3가 있고 이렇게 R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R 명령어를 이렇게 쳐서 이제 실제로 R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코딩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노트북인데 제가 다른 노트북에다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켜서 제가 R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이제 R 테스트라는 노트북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뜨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된 상태로 이대로 저장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저장이 됐어도 그 시점에서만 저장이 된 거고요. 이거를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셀에 run 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셀을 실행을 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다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 iris.dt라는 객체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게 숫자가 사실 6이었나 그랬는데 그 숫자가 지금 12, 13, 14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노트북에서 이 실행을 몇 번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각화한 걸 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밑에 제가 텍스트를 또 써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앞에 이렇게 in이 써있고 out이 써있고 이렇게 in, out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코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코드라고 치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앞에 생깁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텍스트를 치고 싶다, 일반 텍스트를 치고 싶다 할 때는 이 마크다운 혹은 low NB 컨버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크다운과 low NB 컨버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마크다운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 in이 없어지고 지금 셀 안에 지금 글을 써놨는데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좀 박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 자리 그대로 글자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low NB 컨버트로 바꾸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때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고요. HTML 파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기 요 맨 밑에 있는 것도 마크다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크다운은 이렇게 이대로 지금 글이 입력이 된 건데 이게 지금 low NB 컨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여쓰기, 띄어쓰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글만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하고 좀 예쁘게 글을 배치하고 싶다 할 때는 마크다운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누르면 된 거고, 이걸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제가 시각화를 한 건데요. 근데 이 시각화를 만약에 맨 위에다가 옮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에디트를 들어가서 무브 셀 업이 있고 무브 셀 다운이 있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한 칸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셀 업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셀에 대해서 한 칸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칸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head iris.dt 위에 시각화 그림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시킬 때 다시 아래로 내리고 싶을 때는 edit, move cell down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데 계속 에디트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나름대로 또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맨 위로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맨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위치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트와 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에디트는 말 그대로 셀을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할 거냐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컷 셀은 이제 잘라내기입니다. 그래서 이 셀에 대해서 제가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컷 셀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셀을 클릭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Paste Cell Above가 있고 Paste Cell Below, Paste Cell and Replace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기준이 되는 셀을 클릭하고 Paste Cell and Below를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이 셀 밑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싶으면 Paste Cell Above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head iris.dt 위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덮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덮어쓰기 할 이제 그 셀을 누르시고요. 거기에 Paste Cell and Replace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할 때는 Delete 셀을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없애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은 Edit에 이제 Undo Delete 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삭제했던 게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플리트 셀이 있고 머지 셀 어보브가 있고 머지 셀 빌로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셀을 나누거나 이제 위쪽으로 합치거나 아래쪽으로 합칠 때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위쪽 셀하고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지 셀 어보브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나누면 지금 이거는 하나의 셀인데 이거 지금 나눈 상태입니다. 근데 나누는데 얘는 하나의 뭉탱이로 봐서
이렇게 두 개의 셀이 나눠지긴 나눠졌는데 위에는 비어 있고 아래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걸 일단 실행 후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게 나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합치면 이렇게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실행을 해 놓겠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려면 한 칸 내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카피 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셀을 복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카피 셀 누르셔서 이 밑에 붙여넣기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셀을 이제 제가 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런과 런 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런 앤 셀렉트 빌로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셀은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셀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실행시키고 이 밑에 셀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들어가셔서 Run and Select Below를 클릭하면 지금 얘는 실행이 된 거고 그 밑에 셀이 지금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Run and Insert Below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선택한 셀이 있는데 이 셀을 실행을 시키고 그 밑에 셀을 하나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실행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셀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run al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run all above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한 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셀을 포함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셀들만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un all above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하나, 두 개만 지금 실행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만약에 이 run all below를 누르게 되면은 이 셀을 포함하면서 이 셀 밑에 있는 모든 셀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르게 되면 지금 이게 또 실행이 된 거고요. 이 밑에도 다 실행이 된 겁니다. 이 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셀 타입이 있는데 셀 타입은 아까 제가 이게 코드, 마크다운, 로우, MVC, 컨버트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아웃풋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토글 스크롤링, 클리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토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려면 한 번 더 토글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데 토글 스크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아까는 전체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림은 보여주는데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스크롤을 내리면 그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려면은 다시 토글 스크롤링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제 아예 이거는 아예 깨끗하게 삭제를 한 거고요. 다시 보이려면은 실행을 하면 다시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아웃풋에 대해서도 이게 마찬가지고요. 현재 아웃풋은 이제
제가 선택한 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R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R 스튜디오에서는 원래 그 패키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HTML 파일로 만들게 되면 그거를 계속 스크롤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제목이 써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텍스트가 써 있고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그림이 있고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HTML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 이렇게 계속 이 많은 거를 계속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해소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셀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냥 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타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 섭 슬라이드, 프래그먼트, 스킵, 노트스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섭 슬라이드, 그리고 밑에 슬라이드, 이거는 프래그먼트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고요. 저장이 지금 rtest.ipynb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슬라이드를 키기 위해서는 이걸 다 꺼주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끄고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CMD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Jupyter NB convert라고 이렇게 치고 이거는 R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R 테스트는 방금 전에 제가 켰었던 노트북의 이름이고요. NB convert는 이제 노트북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뭘 바꾸겠냐면은 rtest.ipynb라는 이런 파일을 to 이제 슬라이드 이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이제 서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슬라이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 슬라이드가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는 이렇게 키가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서브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랫 방향에 있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실 거면 오른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키를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 그 밑에 이제 이 밑에 서브 슬라이드가 뭔지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서브 슬라이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이 밑에 원래 텍스트가 있었는데 그 텍스트를 내가 따로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PPT에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걸었을 때
이렇게 쓱 하면서 올라오게 하는 거는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걸 다시 없애고 싶으면 이 위쪽 방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훨씬 더 잘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RStudi오에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아직 주피터 노트북에서 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에 보시면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했던 코딩들이 다 뜨는데 지금 실행은 어디까지 했었냐면 제가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폰트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폰트를 지정한 이유가 제가 지금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뜬 거냐면 이거는 제가 폰트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뜬 오류입니다. 일단 이건 지우고 이 폰트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함수는 다 되는데 지금 이거 폰트 지정할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널 리스타팅이 뜹니다. 커널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제 OK를 누르고 지금 이게 데드 커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없애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다시 커널을 살린 상태고 이걸 실행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계속 다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폰트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한계점들을 찾아서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R을 한번 계속 사용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발견을 해서 오류를 고쳐보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R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